좀 정리를 하려다 그래도 음, 지난 5월 달에도 많이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고 해서 제가 저기 지난달 5월 달부터 매주 일요일 날 그 주간 뉴스를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학교 사기분들에게 일단 먼저 좀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좀 했는데 조금 체계도 잡히고 해서 조금 더 메일 수신하시는 분들을 좀 늘려서 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5월 달부터 보내드렸던 메일에서 좀 내용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때는 이제 매주 이 인공지능의 주간 뉴스들을 정리를 하면서 좀 이제 나름 제가 소화를 좀 하고 그다음 각 뉴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고민을 하고 그걸 좀 공유하고 좀 그런 내용들이 메일로도 공유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최신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이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보다가는 그 어떤 뉴스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을 좀 나눠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일단 메일을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일단 메일에 있는 제 리뷰는 뭐 일단 많이 저희 개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서로 교환하다 보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같이 의견도 좀 나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장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거의 60장 가까이 되는데요. 일단은 인공지능 뉴스 쪽으로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가 일단 좀 이제는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아. 좀 메타버스가 좀 한물 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얼마까지만 해도 좀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었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생성 AI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며칠 전부터 애플에서 VR 기기가 또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좀 후반에 좀 많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지우겠습니다. 네. 네, 5월 둘째 주 뉴스 한 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5월 둘째 주에 제프리 린턴,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린턴 교수, 구글을 퇴사를 했습니다. 구글을 퇴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업적에 대해서 후회한다. 예,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남겼고요. 예, 그리고 AI가 진짜로 실존적 위협이라는 거는 실제로 AI가 인류의 뭐 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어떤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이 얘기는 뒤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다 한 주 지나서 또 다른 분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구글의 CEO였었던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기는 할 텐데요. 제가 이 뉴스를 꼽았던 이유는 사실은 뭐 실존적 위험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그러니까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썼던 내용인데요. 몇 가지 좀 보면서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뽑았습니다. 이분 지금 나이가 75세라고 하네요. 75세인데 아직도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네요. 아직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 잊어버리는 게 생겨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75세까지 프로그래밍 한다는 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코딩하는 거 재밌어 하고 취미로도 하고 있는데 야, 75세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 혹시 이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 요거 저기 한 달에 두 건인가 세 건인가는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 되게 이 정보 요거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그거 잠깐 얘기가 샜는데 또 중간에 보면 인터뷰 기사의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챗 GPT랑 챗봇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막 목덜미에서 소름이 돋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네, 이 힌턴 교수가 그런 걸 느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느끼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말하는 저희가 느끼는 지금 현재 챗 GPT라든가 챗봇에 대한 느낌하고 그 다음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현재 챗 GPT가 주는 어떤 그런 기술의 어떤 발전상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계속 좀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영어로 어마어마한 양의 영어로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목덜미에 소름이 돋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뭐 그 챗봇이 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뭐 그런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한국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챗 GPT 뭐 챗봇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느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떤 서구 중심적이고 백인 중심적이고 데이터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인공지능 많이 한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진짜 느끼지도 못한 어떤 이런 체감 이런 거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저기 그 윤송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굉장히 서구 편향적이고 모든 데이터 그쪽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런 작은 내용이었지만 저희 중에 챗 GPT랑 얘기하면서 목덜미에 소름 돋는 느낌을 이런 걸 느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런 넘사벽의 어떤 영어권의 느낌과는 좀 아직은 많이 좀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또 뒤에 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구글이 바드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한국어, 일본어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저희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느낀 위기감도 엄청 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좀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AI 챗봇 아이고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네. 예, 5월 둘째 주였습니다. 5월 둘째 주에 드디어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진화시켜서 이제 180개국에 동시 출시를 하면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사진 업로드하면 뭐 캡션을 붙여준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었습니다. 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은 이제 좀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너무 많고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나오니까 이제 좀 피곤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간간히 들리기는 하는데요. 예, 하여튼 뭐 이런 뉴스가 5월 둘째 주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역시 5월 둘째 주에 세 번째 뉴스입니다. IBM이 한때는 인공지능에서는 독보적이었었거든요. 네, 뭐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죠 그 딥블루라는 이름으로 그 체스 경기에서 이겼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용 AI였던 왓슨 또 저기 무슨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우승하기도 했었던 그래서
한때 AI에 있어서는 IBM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회사였는데 전부 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철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메타 그다음에 오픈 AI가 이제 앞서 나간 거죠. 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IBM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일반 대중보다는 기업들을 겨냥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조금 굉장히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미 너무 아마존이나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앞서가서 이제는 따라잡기 힘들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생성 AI의 아예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기사는 IBM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지금 IBM 쪽과도 긴밀한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쓰기는 합니다. 내용은 IBM의 표적인 강점이라고 해서 앞서서 이미 사업을 한번 1차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의료라든가 일단 진단과 관련돼서는 AI 플랫폼 왓슨이 오래 갖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IBM이 지금 나오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서 따라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 쪽은 뭐 IBM뿐만 아니라 구글도 그렇고요. 구글도 지금 아까 앞서 바드 모델 소개하면서 그 바드 모델이 PALM이라고 하는 뭐 팜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모델 그 5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 모델에서 지금 나온 제품인데요. 음, 그 제품인데 그 제품을 구글에서 의료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매드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메타도 지금 의료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카카오도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의료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료 쪽에서 아마 큰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며칠 전에 지금 그 WWDC인가 DC였었죠. 거기에서도 사실 생성형 AI에 대한 준비가 발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뭔가 있을 거다. 애플이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면 뭔가 또 애플이 또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고 할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WWDC 직전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팀 쿡이 살짝 뭐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발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이런 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애플이 IBM과 함께 생성형 AI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저기 기사 뭐 비밀리에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기사에 살짝 나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요 두 회사가 협력해서 아마 생성형 AI 쪽으로 아마 놀라운 수준으로 기술 격차를 좁힐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기사는 지금 예전에 IBM에서 근무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IBM과 뭐 관련된 컨설팅 하고 계시는 분 글이어서 약간 좀 감안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둘째 주 뉴스는 한 세 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참 둘째 주, 예, 그다음 셋째 주 뉴스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셋째 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음,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AI가 스스로 추론을 하고 스스로 성장한다. 스스로 추론해 성장하는 시점까지 이르렀다. 어, 계속 AGI 범용 인공지능이 가까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들의 성과가 이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챗GPT 처음 얘기할 때 3월달 지난 3월달 그 이전이죠. 그 전에도 본인들의 어떤 이 업적이 굉장히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어떤 그런 성과였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예, 이런 분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논문에 대해서 이건 논문도 아니고 논문을 취한 대기업의 자사 광고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절하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제 생각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 개발보다는 좀 마케팅에 좀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뒤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렇게 좀 절박한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절박한지 그 절박한 이유가 아마 그 뒷장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뒤에 한번 또 나오면 한번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행보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에서 자체 인공지능 칩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5월 둘째 주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AI 반도체를 예, 자체 설계를 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지금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전부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인공지능 칩 얘기는 뒤에 바로 이어서 바로 할 텐데요. 요 얘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메타버스가 메타가 메타버스 때문에 좀 고전을 했었었죠. 그 기기도 잘 팔리기는 많이 팔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는 60만 원대 제품까지 출시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반응이 지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다가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으로 좀 들어섰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버린 건 아니고요. 메타버스랑 인공지능을 같이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메타버스를 워낙 강조해서 그렇지 인공지능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었던 기업이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거의 한 10년 이전부터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한 영향이 결집돼서 얼마 전에 라마라고 하는 대규모 모델 라마를 지금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뭐 사실 이 품 자체가 큰 어떤 의도를 어떤 뭐 성과를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공개가 돼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면 지금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 발전되고 있고 지금 그동안 오픈 AI를 비롯해서 그 기업의 어떤 전용 코드 클로즈드 소스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진영이 생겨서 특히 이제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조직과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지금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 생겨가지고 지금 서로 발전을 놓고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뒤에 또 나올 텐데요.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메타가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평은 이거에 인공지능에서 메타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도 계속 이제 뒤쪽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KT에서 결국은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가 합쳐질 거다. 이 둘은 달리 갈 수가 없고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진정한 메타버스의 의미도 살아나는 거고 인공의 발전될 거고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메타가 최종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네. 그리고 잘 아시는 파이토치도 해서 만들어내서 공개했었던 옵스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메타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지금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역시 메타버스를 위한 하나의 전략인 거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예, 엄청난 시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뒤쪽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얘기를 할 텐데요. 진짜 저희가 한동안은 메타버스는 아니야. 이거는 뭐 사업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메타버스는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요. 하지만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해서 생성형 AI 때문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를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인공지능 칩이고요. 인공지능 칩. 이게 또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바로바로 제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옮겨주시면 제가 채팅창 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예, 질문 주시거나 의견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를 만드는 분이거든요. 앞부분에 한번 몇 초만 보겠습니다. 티타임 증가하는 티타임인가요? 티타임 증가하는 이의 인터뷰 기사인데 전체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뭐 전체 보면 유용하실 것 같고요. 앞쪽에 한 5초, 10초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네. AI 반도체하고 GPT하고의 차이점. 음, 글쎄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 GPT는 단순히 어떤 계산 목적이죠. 인공지능이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은 상당히 많은 양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AI 반도체는 진짜 인공지능이 어떤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좀 굉장히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뭐 GPU 자체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태어난 거는 아니죠. GPU는 앞에 지자가 붙은 것처럼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우연히 인공지능에 나고 맞물려서 인공지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GPU가. 그래서 지금도 GPU는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많이 되고요. 계산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방금 내용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GPU가 사용이 되고 있고, 챗GPT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A100X인가요? 그게 10,000개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지금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 끝부분에 챗GPT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그렇게 많은데, 글쎄요, 이게 언제, 아마 한 달 전 이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특히 올 초에, 이제 엔비디아는 좀 이제, 너무 거품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시 굉장히 저 주식 전문가 중에서 엔비디아 주식 판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고요. 네, 이분처럼 뭐 엔비디아는 뭐 지배력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 모든 걸 뒤엎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 전에 1조 달러를 돌파했죠. 돌파할 거라고 제가 봤는데 돌파를 했을 겁니다. 네. 1조 달러면 전 세계 1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갖는 회사가 네라고 합니다. 아마존 하고 애플하고 아마존 애플하고 구글하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되면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엔비디아가 거품이고 이제는 주식 다 팔아도 되겠다. 물론 그때 판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해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늘 몇백 몇백백 올랐죠. 해가지고 엄청난 큰 돈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 100% 이상 또 올랐습니다. 2배 이상 또 올랐습니다. 해서 이제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들도 그랬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달리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거 잠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어쨌거나 GPU를 대체하기 위한 진짜 AI, 이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에 좀 더 최적화된 자체가 지금 필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NPU, Neural Processing Network이라고 해서 그런 제품을 지금 너도 나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메타도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삼성도 그렇고, 뭐 다들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딱히 지금 뭐 GPU 저기 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엔비디아의 이 독주는 좀 계속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약간 이런 저기 범용성인, 오히려 이제 GPU가 약간 좀 범용적인 거죠. 이것보다가는 좀 더 AI 특화된 이런 반도체들이 언젠가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될 거고, 그게 예 그런 시기가 언제는 오겠지만, 네,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3D 모델을 생성하는 오픈 소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 오픈 AI가 오픈 소스로 많이 내네요. 얼마 전에는 저기 언어 모델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음, 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또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 3D는 메타버스랑 관련이 있고, 이 기업들이 전부 언젠가는 인공지능의 결과물들이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고 어떤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제품을 계속 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NERF라고 신경망 기반 역적 렌더링, 이 이름이 어렵네요. 2D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은 2D 이미지들 사이사이를 생성을 하는 거죠. 또 일종의 생성인 거죠. 2D 이미지들 사이에 그 내용들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3D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D 이미지도 굉장히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뉴스이고요. 네, 오픈 AI가 오픈 소스를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얼마 전에 구글에서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자신들의 그 저기 언어 모델 그런 기술들이 어떤 그 진입 장벽이 없다. 그때 이제 해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 이게 성 주변에 이제 물 채워서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자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했고, 결국은 오픈 소스 진영에 의해서 이런 언어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 소스 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로즈드 소스보다는 오픈 소스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아마 오픈 AI도 결국은 이제 오픈 소스로 내놓는 걸로 보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에서 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예 공개 유출이죠. 유출. 이게 그 원래는 파라미터를 공개를 한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모델만 공개를 했는데, 이 그 파라미터들 값까지 우연히 이제 외부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된 유출이다, 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소형 언어 모델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라즈베리파이에서 돌아가는 모델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언어 모델 여기에 발전의 어떤 기폭제가 될 거라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는 거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긴 했었었는데,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근데
역시 그러니까 지금 모델들이 대부분은 인공지능 모델들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를 사용을 하거든요. GPU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GPU를 써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나온 모델들은 순전히 CPU만 써서 다 동작을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능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성능은 좀 모자라고 있고요. 들어 지금 알파카나 이런 제품 그 알파카는 지금 스탠포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완전 이제 오픈 소스가 돼서 누구든 쉽게 받아가 이미지 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강승우 부사장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강의가 있는 거죠. 알파카로 저기 챗봇 만드는 거. 꼭 그건 아니고 일단은 다음 주는 그 챗 GPT 위주로 할 겁니다.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유료 강의로 하려고요. 말씀하신 아, 알파카는. 예. 네, 네.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많이 오세요. 네, 오픈 소스 또 있습니다. 오픈 소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스테빌리티 오픈 AI, 네, 스테이블 디퓨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오픈 소스 내놨고요. 네.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챗봇 누구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아이디어의 문제일 것 같고요. 어, 이런 챗봇 가지고 뭘 신기한 걸 할 수 있을까? 뭐 지식 물어보는 거,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뭐 그건 이미 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 간단한 거에다가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붙여가지고 대박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챗봇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챗봇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하고 뭐 대화할 수도 있는데 캐릭터 챗봇이라고 있습니다. 캐릭터 챗봇. 이 회사에는 너 누구랑 채팅할래? 라고 해서 고르게 돼 있다고 합니다. 시저랑 할래? 아니면은 해리포터랑 할래?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온인가요? 할래? 아니면은 이렇게 소설이라든가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와 나는 채팅을 할래. 이 앱이 지금 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고 기술적으로는 별거 없는 이런 아이디어만 잘 하면 예, 대박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내 회사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지금 1년 만들어졌거든요. 재작년이죠. 만들어진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마 인공지능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뉴스는 AI 빌더를 전면 개방했다라는 거. 뭐 이런 툴이 있다라는 거 보다가는 네, 이겁니다. 이거. 네. 지금 챗 GPT-4라든가 이거 좀 뭐 개선된 GPT를 쓰려면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월 20달러죠. 20달러를 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튼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거기에 채팅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챗 GPT,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100% 무제한이고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미지 생성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스테빌리티 회사 건데요. 어, 이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이 여기에서 이제 챗 GPT-4를 씁니다. 쓰면은 이제 이, 이 회사가 리튼이라는 회사가 그 오픈 AI에다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죠.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무료로 쓰고 이 리튼이라는 회사는 오픈 AI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고 수익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뭐 여기저기 기업에서 여기 같이 일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서 유수 저기 전 세계 AI 회사들이 여기에 판을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나름의 인공지능 영역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윈터님 그냥 마케팅 이상의 마케팅은 아주 싸게 엄청나게 효과를 얻고 있는데 뭐 축적된 기술이 있어 보이지 않고 네. 예. 그래서 내가 볼 땐 저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음, 예, 의문이에요 저는. 이, 이 결국에는 1년 네, 예, 네. 오픈 AI에 자기가 돈 대신 내줘가지고 자기 홈페이지로 이제 유입을 하는 그 정도인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게 그래서 예, 지금 저는 뭐 그 회사 생각이 목, 네, 네. 듭니다. 이 회사의 목표도 뭐 기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검색 시대에 포털,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구글 같은 포털 회사가 그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첫 페이지를 장식했듯이, 본인들도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해주는 시대에 첫 페이지는 본인들이 차지하고 싶다.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포탈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뭐 챗GPT든 뭐든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본인들은 포털이 되겠다. 그런 전략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예전에 저기 뭐 구글만 하더라도 엄청난 검색 기술이라는 게 있었었고요. 그래서 가능했다면 사실 예전 유튜브란다. 야후 야후 제가 야후만 하더라도 사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그 수많은 저기 웹페이지들, 홈페이지들 주소만 본인들이 잘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한때 인구가 뭐, 저 인터넷 세상에서, 주름 잡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제가 하여튼 리튼에서 구체적으로 내용 속속들이 잘 몰라서 일단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이런 거니까 혹시 리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뭐 잘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소개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음, 네, 네, 서비스 회사,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신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회사들이 삼성도 그렇고요, 저희 LG도 그렇고, 챗GPT를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의 기밀 저기 데이터, 하여튼 회사 데이터가 자꾸 올라가니까 회사 데이터가 그 외부로 나가니까 지금 회사 안에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챗 GPT를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리튼을 쓰면은 그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좀, 예,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자본이 만약에 더 이렇게 들어서 그거죠. 그러니까 야후가 그렇게 컸던 것도 결국은 그 누구시죠? 이름이, 소프트뱅크 그분이 이제 이 야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죠. 네. 손, 손정의 회장이죠. 요즘은 조용하셔가지고, 요즘 조용하셔가지고, 예, 이름이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야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고, 덕분에 또 엄청난 또 수익을 또 얻으셨었던 거죠. 예, 말씀하신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서 이 자본으로 GPT 이런 챗봇 대사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여온다면 또 다른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백기랑 예,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튼AI라고 입력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입력하시면은 뭐 그림 그려주고 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5월 셋째 주까지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5월 둘째 주에 예, 제프리 힌턴 교수가 AI는 실존적인 위험이다. 네, 인류에게 실제로 위협을 줄 수 있는 해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 구글 전 CEO죠. 슈미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게요. 이분 예를 드는 게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뚫리면 그렇죠. 지금 사이버 보안이 뚫리면 진짜, 보편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상도 못할 바이러스가 풀릴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이버 문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게, 이게 물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빨리 찾아내거든요. 찾아내면 또 바로 패치가 나옵니다. 패치는 뭐 그걸 적용을 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도 차량 쪽에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수시로 그런 패치들이 나오거든요. 패치들이 나오면 패치 적용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제로데이 익스플로시라고 해서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어떤 거기에 저기 구멍이 있을 때 그 구멍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뭐 설마 그렇겠거니 하겠지만 이 추론이 사실 가능성은 사실 이제 매우 높다라고 하고요. 네. 특히나 이게 뭐 우연히 뭐 그런 걸 찾았다. 뭐 이걸 악용할 마음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 만든 회사에 뭐 알려줄 수도 있고 할 텐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그냥 권위주의 정부라고 했네요. 권위주의적인 정부든 아니면 어떤 사회 뭐 불만을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의식적으로 찾고 활용을 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면 진짜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거는 실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한 엄청난 혼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의 어떤 삶과 어떤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예 누군가 실제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저희에게 던지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위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이 인공지능이 조만간 인공지능이 할 거고 그래서 뭐 인류를 뭐 멸종시킬 거다. 사실 이런 거는 허황됩니다. 이거 인공지능 스스로 뭐 학습해 가지고서 뭐 이 저기 인류보다 뭐 나아져서 뭐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이거는 사실은 뭐 예, 허황된 거고요. 이거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 이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권위주의 정부 그다음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파고들고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리고 소프트웨어가 무너지면 하드웨어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바로 실존적인 위험이라는 네 이런 영화들이 많죠. 네. 어, 네, 맞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에도 보면 예, 정확하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인류를 뭐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한 나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후자 어떤 나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벌써 2000년도 초반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벤처 투자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저기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얀데르센인가라는 분일 겁니다.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얀데르센이가 벤처 투자가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제품이었든 하여튼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분인데 그렇습니다. 소프트하고 소프트웨어 이팅 더 월드인가 예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건 뭐 옛날 산업혁명 시대 때 뭐 양이 사람은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뭐 패러디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예 한 건데 실제로 지금 봐도 소프트웨어가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게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차치하고요. 인공지능을 일단 놓고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뭐 한두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단일 제품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규모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 라인이 뭐 몇백만, 몇천만 줄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상이 그만큼 프레질이라고 하죠. 약해진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 약간의 작은 어떤 버그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세상 전체가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물론 현재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르죠. 벌어졌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을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뭐 버그를 잡아내는 툴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소프트웨어 제품 하나의 제품들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크기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서 케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한 사람이 이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 때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서 인공지능으로 그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뉴스 다들 보셨을 텐데요. 가짜 뉴스 때문에 네, 막 흔들리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 금융시장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사진 한 장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동영상이었다면 가짜 동영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짜 동영상 이거 지금은 좀 조잡합니다. 조잡한데 지금 현재 기술 발전 속도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일 것 같고요. 여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소리치면서 뭐 이렇게 막 달리고 그다음에 막 사람 쓰러져 있고 이러면 그런 걸 딱 만약에 본다면 와 이거 사람들 정말 모두 다 패닉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정말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AI 인공지능을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높고 네 그리고 그동안은 인공지능 발전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서서 이거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네, 어, 뭐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그 샘 알트만 뭐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아저씨도 지금 얘기가 보면 하루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고 하루는 이거 규제하면 안 된다 발전이 져야 된다 그러고 있고 이 아저씨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다들 마음속에는 이 인공지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요. 예, 저기 5월 넷째 주, 넷째 주인가요, 지금? 예,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모든 거에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겠다. 심지어 운영 체제도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운영체제에 코파일럿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밑에 윈도우 제일 밑에 창에 아마 그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올 가을 공식 공개 올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걸 두고서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초창기죠. 월드 와이드 웹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넷스케이프가 그때 시장의 거의 뭐 80% 이상을 차지했었었죠. 근데 한 방에 갔습니다. 한 방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에 기본 탑재되면서 한 방에 갔습니다. 얘는 한 방에 갔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얹어가지고 인터넷 초창기에 넷스케이프를 한 방에 뺐듯이 이 윈도우에다가 GPT를 올리면 뭐 경쟁 회사들 한 방에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었겠죠. 경쟁 상대에서 넷스케이프를 침몰을 시키려면은 이번에는 윈도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윈도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서 윈도우가 침몰해서 지금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PC 운영체제의 윈도우의 운영체제의 그 점유율이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60%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윈도우 12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독 마이크로소프트 사용률이 높고 우리는 아직 8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운영 체제에 넣는 거는 뭐 여기랑 경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본인들이 지금 따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5월 넷째 주에 6월 첫째 주나. 네. 네, AI가 챗GPT 환경 문제 개선했다라고 했는데요. 개선은 했는데 글쎄요, 이 말을 어떻게 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뭐 논문은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쓰여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가 굉장히 놀랍게 저희에게 다가왔던 거는 이거였었죠.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이라고 하는 이거 인간이 어떤 피드백 해준 걸 기반으로 또 이제 강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처음 접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이거를 최종 단계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이제 각 단계마다 이거를 추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개선이 된다. 개선이 어느 정도겠죠.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느냐가 아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더 뭐 설명 가능한 AI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글쎄요. 네, 일단은 환경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일단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왜 환경 문제가 생기는지 원인을 알면은 뭐 시도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환경 문제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딥러닝의 동작에서 기반한 인공지능은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왜 어떻게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습된 결과에 의해 결과가 나올 뿐, 그게 어떠한 중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작 원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죠? 순차이 피차르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챗봇은 이 문제를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지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오픈 AI가 개선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쵸 뭐
뭐 10%, 20% 개선도 개선은 개선인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생각들이 많이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챗GPT는 환경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발목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변호사가 챗GPT가 만들어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다 가짜 정보라고 해서 징계받는 위치에까지 이르렀고요. 몇몇 회사들이 지금 챗GPT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거 이제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떠올랐던 게 이게 자율주행차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자율주행차도 한때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부터 관심이 많았고 세상 바꿀 어떤 그런 기술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사고가 계속 났었죠. 사고가 계속 나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 받아들여서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지금 뭐 금방 올 기술은 아니고 좀 더 오래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이제 투자도 이제 많이 줄고 있고 회사들마다 이런 거 이제 연구하는 부서들도 좀 많이 줄였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차 이제 멀어졌죠. 멀어졌는데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좀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챗 GPT만 그렇다라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뭐 얘기가 길으실 것 같은데.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제 생각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 틀릴 수 있고요.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네.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도 오픈 AI가 텍스트를 써주면 3D로 변환하는 거 만들어준다고 해요. 엔비디아에서 2D 비디오를 가지고 3D 모델링 해주는 뉴랄란제로 이름도 어렵네요. 네. 아이고, 예, 틀렸으니까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뉴랄란 젤로는 이게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온 건데 사진 몇 장 찍어주면 3D 모델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진 4장 찍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건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예, 좀 극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사진 4장 찍어서 했더니만 뭐 360도게 나오 이거는 아니고요. 4장 찍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너프, 아니, NERF, 이게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음, 네. 굉장히 핫합니다. 이 기술이. 네. 이게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당시에 베스트 논문으로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 생성 AI의 어떤 축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미지 생성하는 거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사진 4장 있었지 않습니까? 상하, 상하, 좌우. 예. 상하 좌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기 사진이 있으면 여기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다 생성을 해내는데 이거를 이제 요 생성해내는 거를 기존에 많은 양의 학습을 해서 이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들을 다 생성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기본적인 컨셉은 예, 이런 거인데요. 이게 아마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건 있었었는데, 요 너프라는 게 조금 더,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어떤 뭐 빛의 반사라든가 어떤 굉장히 세세한, 특히 빛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하던데요. 여기에도 레이디언스라고 해가지고 빛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생성을 해내서 실제적인 어떤 그런 걸 잘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사진 뭐 몇 장 줬을 때 중간에 생성하는 거는 이전부터 좀 있었고요. 포토 지오메트리라든가 뭐 그런 기술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좀 빛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는 게 나와가지고서 굉장히 2000년도에 베스트 논문이 됐고 여기에 이 엔비디아가 또 역할을 했는데 이 학습하고 생성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한 뭐 3일 뭐 이렇게 짧으면 하루, 길면 3일 이렇게 걸린다는데 엔비디아 GPU를 써가지고 이거 불과 몇 분 내에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거를 인스턴트 IF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뭐 사진, 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사진 4장만 딱 주고 저기 프로그램을 딱 돌리면은 3D 모델로 불과 몇 초 안에 3D 모델로 나온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 하나 만들려면 며칠이 걸렸던 거를 1분 안에 1분이었나요? 하여튼 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기 지난주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꽃들이 이쁜 것들이 많아서 이 REF라는 요 사진도 좀 보고 해서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3장을 찍었거든요. 각도에 따라 가지고 3장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서 여기 REF, 인스턴트 REF를 쓰면은 이런 3D 모델을 만들겠거니라고 해서 와서 실제로 해봤는데 예, 이건 다 안 됩니다. 3장 찍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좀 촘촘하게 찍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가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아직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거는 차라리 동영상을 동영상을 찍었으면 그 동영상을 가지고 3D 모델 만드는 거는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 기술이 여기에 나왔던 요거였었습니다. 그래서 3D 모델을 동영상 찍은 거를 동영상을 이렇게 저기 꽃이 있으면 꽃 주변에 이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이 엔비디아 툴에다 넣어주면은 3D 모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이게 지금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일반인들이 쓰기 쉽게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기 계속 3D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앞부분에도 3D 얘기 나왔고, 뭐 구글, 애플 전부 다 지금 3D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메타버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굳이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그 지금 제품 뭐라고 그래요? 뭐죠? 아이고 갑자기 뭐 G마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서 제품을 살 때 지금은 2D 이미지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각도에 따라 가지고서 바꾸는 이미지를 올려놓고서 이렇게 보게 하는데 아마 조만간 이 기술이 일반화되고 한다면 이제 물건을 사실 때는 아마 다 이 3D 이미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이 기술도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메타버스 쪽에서도 아마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는 아까 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예. 네, 이게 뭐 이전에 포토그래메트리라고 있었었는데 예, 그냥 이런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반사를 좀 더 REF가 해주고 있다라는 거. 네. 하여튼 좀 아직은 좀 쓰기 어려워 시도를 했는데 조금 쓰긴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REF 가지고 작업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동영상 저 TV 광고에 나왔었던 거라고 합니다. TV 광고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맥도날드였네요. 맥도날드 광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실제로 뭐 공중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게 아니고 이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서 이렇게 NERF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irst NERF, TV 커머셜이 나왔던 거라고 하고요. 이것도 지금 수영장을 찍은 건데,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D 화면, 3D 모델링 되어 있는 그 사진으로 NERF를 이용을 해가지고 3D로 이런 것들을 아마 앞으로 자주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도비가 지금 그 새로운 생성형 AI를 적용한 제품을 내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제너러티브 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베타 버전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요. 한 2주 전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제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들은 사실 하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포토샵이라든가 그래픽 작업을 자주 하는 분들은 이 기능 보고 다들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 어도비가 제공하는 이 제너러티브 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이 사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지금 그래픽 쪽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난리가 나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에 소개됐었던 내용입니다. 오픈 AI의 달리 2로만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12분짜리고요. 예, 짧은 건데. 이 부분은 좀 뭐 괜찮은데 뒷부분 사람이 나오는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험적인 거니까. 예, 이게 전부 달리가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달리 2네요. 달리 2. 네. 네, 이 부분 조금 어색하죠? 이건 좀 어색합니다. 네. 네, 좀 이상하죠? 좀, 예, 기괴합니다. 좀 기괴하고요. 네. 네. 한 12분 정도 되는데, 지금 MIT 그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 영화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영화를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미 국무부의 폭탄 뭐 연기가 막 나는 그런 거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가짜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진짜 엄청나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랑 또 이게 연결이 되고요. 네, 하여튼 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에서 다국어 음성 인식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천둥 치는 소리가 지금 밖에서 들리네요. 네. 어,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음성 인식 모델 최고는 오픈 AI가 만든 위스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스퍼보다가도 인식률이 더 좋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영상이 여기, 네.
네. 이거 실제로 본 분들도 인식률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물론 한국어도 가능합니다. 한국어도 되고요. 무료로 쓸 수가 있고, 지금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거 제가 한번 시간 나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스피치 투 텍스트나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메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무료로 자꾸 내놓고 그것도 성능이 뭐 굉장히 좋은 제품 내놓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실직자가 자꾸 생기고 네,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을 한번 좀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챗GPT가 나오면서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특히 위험한 프로그래머가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화면 부분을 만드는 쪽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요. HTML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이제 CSS 같은 거 가지고서 개발하는 쪽인데 이런 챗 GPT가 나오면 이제 프론트 엔드 개발은 인공지능이 다 할 거고 사람은 이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음, 네, 저기 뭐 코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챗GPT라든가 GPT-4에서 코드 잘 만들어 줍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근데 실제 돌렸을 때 바로 돌아간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었거든요. 항상 그 문제가 있어서 저기 한 번에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실행이 된 경우가 없어서 버그를 몇 번 잡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뭐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실직을 하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요. AI 애니메이션 또 이제 특히 그 생성 AI가 나와서 그림 그려주고 할 때 애니메이터들도 이제 다들 직업을 잃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디즈니 애니메이터가 했었던 얘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이게 인공지능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서 뭐 저기 애니메이터들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이고요. 비슷한 얘기를 제가 우연히 저기 그 번역하시는 분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요 렉스코드라는 회사가 그 국내 번역 회사 중에 하나고 뭐 네 번째 정도 뭐 규모는 더 큰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그 번역가의 밤이라고 해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컨퍼런스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요 대표이신 것 같아요. 요 렉스코드의 대표이신 분이 번역에 대해서 인공지능과의 어떤 영향을 얘기를 한 거고 사실 번역 쪽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많이 타격을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기 그 강성 부사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기사에 의하면은 그죠 저 챗GPT 학습시킬 때 케냐에 그 뭐 하루 1달러였던가요 주고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정작 그 케냐에 있는 그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들 지금 직업을 잃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번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 뭐, 최근에 나왔던 저기 챗GPT 성능도 되게 좋긴 하지만 딥L이라고 하는 또 독일계 인공지능 번역 번역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높은 품질의 번역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번역가들도 지금 굉장히 좀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렉스코드를 운영하시는 분의 의견인데, 굉장히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예, 좀 굉장히, 그러니까 뭐, 그냥 장밋빛만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번역 산업의 전망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장 이제 크게 영향받는 분야 중에 하나인 번역 쪽에서 이 인공지능 덕분에 오히려 시장이 더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장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언어들이 번역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번역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휴먼 번역은 MTP라고 해서 요건 이제 머신이 먼저
번역을 해놓으면 이제 사람이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이걸 윤문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윤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번역가들은 대부분 감수자나 품질 관리자로 이제 바뀔 거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윤문이라는 단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번역가 수는 감소하지만 번역가들의 일부 번역가들의 남아있는 번역가들의 수입은 이제 증가할 거라고 그러고 번역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세트하게 될 거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에 의해서 영향받는 회사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보셨던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래머들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프로그램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코딩은 뭐 프로그래머들이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그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람이 또 한다. 그다음에 이제 품질 쪽을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프로그래머 수가 줄 것 같아요. 예,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 줄겠지만 남아있는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그 수입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프로그래머들랑 아니면 번역가들뿐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가 법률가들도 똑같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변호사가 일단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필요 없어질 텐데, 소수의 변호사가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법률 검토라든가 분석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될 거고 어떤 최종적인 단계에서 일들만 변호사가 하게 될 거고. 네. 그래서 기존에는 대형 로펌이 이제 많은 인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이제는 뭐 소수의 인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의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 보면 결국에는 어쨌거나 결국에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많은 변호사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번역가들도 그렇고 네, 프로그래머도 그렇고 네,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뭐 크게 뭐 바뀔 거야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분들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변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도 이렇게 아마 점점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지금 웹툰도 만들면서 지금 이제 작가들이 보이콧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IBM에서는 비대면 직무 30%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라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죠. 결국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도태될 거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어떤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직장을 잃는다라는 거는, 네, 결국은 실존적인 위험이 될 것 같고요. 예, 해서 가만히 인공지능이 오는 세상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서요.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조금씩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이제 스마트팜 하면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인공지능 뭐 좋은데 인공지능이 다 좋은데 결국은 이 UC 버클리에서 한 테스트 결과고 뭐 물 적게 쓰고 뭐 전문 원예사와 비슷한 성과가 거두고 다 좋은데 이거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로봇팔이거든요. 로봇팔. 예.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준비하면 결국은 이 소형 크레인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다음으로 크게 발전할 것은 로봇이다라고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네, 지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커피 만드는 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나둘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를 이 로봇을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로봇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의 발전된 결과물이 결국 로봇으로 다 넘어갈 거라는 거거든요. 음, 이거는 저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NC소프트에서 지원해서 나온 건데, 어, 이거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아니고요. 음, 소프트웨어인데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계속 학습해 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어느 정도일 때 이 동작이 이렇다면은 중력이 더 높아지면은 어떤 동작이 나오는가 이거를 나타내고 있고, 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예, 48kg짜리 무게를 몸 자세가 이렇다면은 78kg를 밀 때는 몸의 자세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168kg를 밀 때는 자세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뛰기를 할 때도 낮은 건 이렇게 하지만 높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이 신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학습을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좀 무슨 얘기인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 이거를 뭐 견뎌보시면 되냐면은요, 그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바둑두든 알파고가 바둑을 배워가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습 시작할 때는 바둑을 잘 못 뒀겠죠. 근데 점점 많은 그 기본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오랜 학습이 끝났을 때는 이제 이스포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학습된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어, 지금 안 들리세요, 혹시? 네네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렸나 보네요. 네. 네. 음, 네. 네, 요거는 이제 앞에 얘기고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이 동작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 동작 예측하는 게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모션 생성이라고 하는데 모션이 시퀀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이게 과거의 동작이 현재의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연어 처리랑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트랜스포머에서 뭐 텐션 이런 걸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좀 흥미로웠었고요. 네,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앞에는 이제 예, 예, 처음에 학습을 시작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랬다면 거 양이 많지 않을 때는
될지 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혼자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랬는데, 어, 5년이죠, 5년. 5년을 학습을 하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5년을 학습을 한 거, 5년을, 이제 저기 GPU랑 이런 걸 하면은 며칠 들어 3일인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량이 실제 5년 하는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한 결과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유럽 축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뭐 현란한 몸자고, 그게 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업을 이루는 그러한 학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뭐 학습은 그될 수 있겠구나. 알파고가 많은 기보를 학습을 해서 미세돌인 것처럼 뭐 이런 게임 캐릭터들이 학습을 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선에서 그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보여드리는 내용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예. 스스로 학습해가 됐다는 거고요. 네. 학습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만들고, 또 걸 만든 이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아까 직전에 보셨던 그 소프트웨어로 그 에이전트라고 그 게임 같은 그거를 학습을 한 결과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로봇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 계속 지금 놀랍다라고 하는 게, 이 인공지능 세상에서 이 발전 결과물들이 로봇으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저기 카이스트에서 만든 그 로봇계가 MIT도 이겨서 그 뭐 우승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냥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로봇 사크라고 합니다. 네. 이게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네네. 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테슬라의 저기 이름이 뭐였더라? 네, 이 로봇. 네, 이게 2주 전에 나온 거고요. 네, 달걀입니다. 달걀. 네. 이 테슬라의 로봇이 놀라운 게, 이게 사실 이 기능 자체가 그렇게 뭐 획기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 로봇이 지금 발전해 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소개된 지가 한 1년 한 반 정도 더 됐나? 그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속도가 굉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뭐 지금 이거를 100만 대까지 지금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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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메타버스 얘기인데, 아유,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돼서, 음, 일단 비전 프로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좀 보시고요. 앞부분만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요 스페이셜 컴퓨팅, 예, 스페이셜 컴퓨팅이 핵심입니다. 네. 예, 눈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으로 스크롤 하고요. 그다음 보이스로 컨트롤하고, 네, 네, 요 세 가지, 네, 눈동자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이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보이스를 인식을 하고, 어, 애플이 말하는 거는 이건, 그러니까 8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키보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 마우스를 소개를 한 게 애플이다. 애플이 마우스를 만든 건 아니죠. 애플이 마우스를 만든 건 아니지만 애플이 그거를 메인스트림으로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게 1980년대였다면 2000년으로 가지고는 폰에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웠던 인터페이스를 아이폰에서 멀티터치되는 그걸로 이제 해결을 했었던 거고, 그게 두 번째라면, 두 번째 방향이라면, 이제 세 번째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이스, 좀 눈동자,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보이스로 컴퓨팅하는, 이걸 이제 세 번째 하는 그런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좀 이쪽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1분짜리 60초짜리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요 부분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 너무 비싸죠. 네. 음, 어, 어, 저, 에,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지금 뭐 꼬였네요. 네,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뭐가 지금 잘못 클릭이 돼서. 네. 네. 잠잠했던 메타버스 산업 아닌 고도화 진행 중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의 메타버스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2024 타콘도 지금 웹 3.0, 그다음 메타버스, NTF 이렇게 해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메타버스라고 또 이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쓰신 분이었습니다. 요거 때문이었는데요. 저 이거 놀랐습니다. 어, 이, 이게 진짜 저기 보통 휴먼이야. 이게 진짜 너무 사람 같아서 너무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해서 저기 원래 다른 영상 보고 있었었는데 그 잠깐 이게 광고로 끼어 들어왔는데 아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한참을 봤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사람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어떤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가야 어떤 메타버스의 세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으면서도 어떤 이런 메타버스적인 어떤 그런 것과의 위축이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다고 하더라도 저기 그 뉴스에서도 이런 인공 휴먼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벌써 뉴스에. 그래서 MBN도 나오고 LG 헬로비전, 네, 뭐 YTN도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예,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하겠습니다. 아, 이 손이죠, 손인데 요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제가 그린 겁니다. 요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제가 그린 거고요. 요거를 오토도라고 하는 저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넣어주면은 너가 그린 게 요거지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몇 가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도 이렇게 그림이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손그림이나 간단한 스케치를 보면은 그래 스케치한 거를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사진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는데 했더니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이고요. 이게 뭐냐면 AI가 얼굴은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이 얼굴은 굉장히 잘 그립니다. 근데 손 못 그린다고 합니다. 손은 어, 이게 일단은 손이 되게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가도 데이터가 때문이라 그러고 일단 손이 하여튼 엄청 복잡합니다. 회화를 그리는 분들도 손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그림 손가락이 6개입니다. 손가락이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네 여기 손 좀 이상하죠. 여기도 손이 이상합니다. 근데 한 달 전쯤에 우리 이제 손도 완벽하게 그린다라고 해서 지금 나온 2개입니다. 거의 제일 잘 그려지죠. 예.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나온 성과라고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 그려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사람 손 그려줘 하면은 이건 뭐 저기 악몽에 나올 법한 뭐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손이 그려집니다. 이건 손도 아니고요. 하여튼 뭔가 뭐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무서운 그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안 옮겨놨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손 그림을 여기다가 안 옮겨놨는데 하여튼 무시무시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거고요. 그거를 미드저니 버전 5에서 잘 저기 해서 이렇게 잘 그려진다고 합니다. 미드저니만 그렇지 아마 지금도 아마 어디 가셔가지고 손 그려줘 그러면 아마 이상한 손들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위에 뉴스가 몇 개 있는데요. 네. 네, 요 정도면은, 네, 그동안 제가 한 2달, 사실은 5월 달부터네요. 5월 달부터 좀 정리한 뉴스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전달만 드리는 것보다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단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좀 이렇게 의견도 서로 좀 나눠보고, 그러면은 좀 좋겠다 싶은데 결국 또 얘기가 이렇게 좀 흘렀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제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좀 주제로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6월 달이군요. 6월 달 기술 동향 인공지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주 일요일 아침에 배달되는 메일을 인공지능 뉴스 일주일 동안 한 것들을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도 보내드리도록.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2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그러면 또 4시부터 이어지는 또 강의, 또 유료 강의였던 것 같은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이거 그 4시부터 하는 것도 온라인 강의가 있나요? 아니면 네, 네, 네. 권 대표님 잠깐 자리를 비우실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4시부터 또 이어서 제가 강의 이름을 잘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네,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